자, 5번 대명사 세의 기타 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의미의 강조입니다. 동사에 나타난 행위를 강조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세를 써도 좋고 안 써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 예를 들면 꼬메르 동사, 여기 지금 예가 나와 있는데 꼬메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세를 쓰나 쓰지 않으나 다 먹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와 비교해서 또 다른 동사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포네르 동사,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제기대명사를 쓰지 않으면 두다, 놓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지만 포네르세 해서 제기대명사를 쓰게 되면 예를 들어서 메뽕고 아브리고 외투를 입다 해서 의미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세는 쓰나 쓰지 않으나 그 동사 본래의 의미는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Para de comer, hijo. Ya te has comido 10 chuletas. 자, 여기에서 para de comer. 자, 여기는 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para 하면은 이거는 전치사 para로 보지 마시고요. para를 동사의 직설법 3인칭 단수, 즉 멈춰라 라는 뚜 명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para를 동사 다음에 전치사 대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서 뭐뭐 하기를 그만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콤마 찍고 이호 한 다음에 다시 콤마를 찍습니다. 이때 이호는 부르는 말, 곧 호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만 먹어라 아들아,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 자, 야가 나왔을 때 뒤에 현재 완료형이 나오면 이미 뭐뭐 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미 너는 갈비를 10대나 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랬다. 자, 출랬다라고 하면은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갈비. 예, 갈비를 보통 갈비는 한 대, 두 대 그러잖아요. 10대나 먹었으니까 이제 그만 먹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꼬메르 동사의 3인칭 단수, 주어가 환입니다. 단순 과거형이 나왔습니다. 그 앞에 세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꼬메르세가 되면 먹어 치우다 라는 뜻이 됩니다. 뒤에 보시면 또도엘 파스텔, 케이크를 다 먹어 치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루이세 토모 우나 세르베사, 즉 맥주를 한 잔을 다 마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tú te tomaste un café, 커피를 한 잔을 다 마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가 들어가면 모두 다 먹어 치웠다, 여기에서 꼬메로와 함께 쓰이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즉 먹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먹어 치웠다, 이런 뜻이 되니까 여기서 단순 과거랑 같이 쓰였습니다. Se fuma tres. 자, 여기서 보시면 se fuma, fuma로 동사가 나왔습니다. 자, 담배를 피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자, 까히띠야스 하면은 담배 값입니다. 여기서 글자를 잘못 썼네요. 담배 한 갑, 두 갑,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는 혹은 그녀는 혹은 당신은 담배를 3갑이나 피운다. 그래서 다 피워버린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하루에, 하루마다, 하루당 3갑을, 그러니까 담배를 3갑씩 피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설명 여러분들이 이제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세는 주어와 일치한다, 당연하겠죠. 주어와 일치하는 제기대명사와는 달리 아시미스모라는 표현과 함께 쓰일 수가 없다. 자, 여기에 보시면요, se comió la tortilla asimismo. 자, 여기서 다 먹어 치우다 라는 그런 의미의
comerse입니다. 이때 세는 자, 또르띠야. 자, 또르띠야를 그는 다 먹어치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는 아시미스모와 함께 쓰일 수가 없다. 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아시미스모. 해석하면 어떤 뜻입니까? 자, 스스로. 그죠? 자, 여기서 아시미스모라고 하면은 아시미스모가 원래는 제기대명사의 세와 함께 쓰입니다. 제기대명사 세와 함께 쓰이는데, 자, 여기에서는 세가 강조의 의미로 다 먹어치우다, 몽땅 뭐뭐하다 이런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아시미스모 제기대명사 즉 몸소, 스스로 이런 의미의 세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그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다 먹어치웠다, 완전히 이런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기의 의미를 나타내는 스스로, 몸소 라고 하는 의미의 아시미스모와는 다르기 때문에 함께 쓰일 수가 없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Tú te tomaste el café 혹은 un café 이렇게 나왔는데, 자, el café나 un café는 둘 다 한정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정사, 그 단어를 한정시킨다, 자, 수식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너는 커피를 다 먹어치웠구나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먹어치웠다라는 것은 어떤 한정된 커피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카페라고 한다는 것은 한정을 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커피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커피 종류에 상관없이 너 커피 참 좋아하는구나 이런 경우는 그때 카페 앞에 아무것도 없다면 뭐 어떤 커피든 종류에 상관없이 커피라고 하는 것은 다 좋아한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는 한정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카페라고만 썼을 때. 그런데 여기서 보통 목적어에는 관사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사를 썼다는 것 자체가 한정을 시키고 있는 거죠. 커피를 너 다 마셔버렸네? 그때 그 커피는 너가 마신 커피죠. 그래서 여기는 한정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화자의 의중을 강조하거나 행위 수행에 들인 노력을 강조한다. 우리말로 표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 뉘앙스의 차이일 뿐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멜로 소포니아, 자, 소포네르는 추정하다, 상상하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실은 소포니아 앞에 메가 나왔는데 이 메는 화자의 의중을 강조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주어도 물론 내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상상한다. 난 그것을 상상한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기가 상상한다. 그래서 자기의 의중, 내가 속으로, 마음속으로, 내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내 속으로 그렇게 상상한다 라고 할 때 이 나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낸 것이고요. 두 번째는 no me cueste, 자, cuentes, 자, cuentes라고 나온 거 보니까 꼰따르 동사의 뭐가 되죠? 부정명령이 됩니다. 이야기하다. 나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죠? 자, 부정명령일 때는 뚜 명령은 2인칭 접속법 단수죠. 자, 그래서 야 멜라세, 나 이미 알고 있어. 나도 알아.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너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나도 알고 있어. 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은 여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사실이죠. 이때 라는 앞에 있는 에사 히스토리아를 가르칩니다. cállate, estate quieto. 자, cállate라고 하는 것은 입 다물어라. 조용히 해라. 까이아르 동사의 직설법 3인칭 단수에 뒤에 때라고 하는 제기 대명사가 붙었습니다. 너 입 다물어.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에스타르 동사, 그죠? 의 3인칭 단수 에스타에 때가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에스타테, 그죠? 에스타테 하면은, 자, 이때가 결국은 주어는 뚜예요.
명령문의 주어는 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3인칭 단수 직설법 estar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estar 때인데요. 자, 너 조용히 해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너 입 다물고 있어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때 자, 굳이 때를 써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때를 써야 되느냐, 여기서는 강조를 하기 위해 썼습니다. 왜냐하면 에스타르 동사가 제기대명사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너 입 다물고 있어, 너 조용히 해, 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때를 제기대명사로 썼습니다. 실은 에스타르 동사 자체는 제기대명사가 필요가 없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에스타르 동사의 3인칭 단수에 때가 붙었다라고 해서 원래는 에스타르 동사 할 때 에스타 하고 아예 강세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에스타 때 해가지고 따의 강세가 저절로 들어가게 돼 있어서 아 위에 강세를 뺐습니다. 에스타 때, 그죠? 에스타 때 quieto, 에스타 때 quieto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aprender 동사는 배우다. 제기되면서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el estudiante se aprendió las conjugaciones. 즉 동사 활용을 학생들이 배웠다. 이때 배웠다는 것은 완전히 익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제대로 배웠다라고 여기는 해석을 하고 있네요. 세가 그런 의미의 세가 들어갔다. 그래서 배우는 데 들인 노력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대로, 완벽하게 이런 의미가 되죠. 완전히. 그 다음에 me gané el primer lugar en el concurso. 자, 그래서 그 concurso라고 했으니까 그 말하자면 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대회에서 1등을 했다. 내가 1등 했다. 그때 가나르 동사만 쓰시면 돼요. 그런데 왜 매를 썼느냐? 거기 나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매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까지 공부한 거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페이지에서는 친밀감을 표현한 그러한 의미로서 회화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특별히 명령법에서도 많이 사용됩니다. 여기서 또 명령이 친밀감을 나타냅니다. Te vienes, 자, 예를 들어 vienes, no o니. 자, 여기서는 뭐 명령문은 아니지만 앞에다가 제기되면서 때를 쓰게 되면 너 오느냐. 그 다음에 vente conmigo. 자, ven 하면은 또 명령의 불규칙입니다. 또 명령의 불규칙에는 ven, ten, pon, sal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여기에서 vente conmigo, vente라고 하는 말은 ven 다음에 때를 쓴 이유는 자, 벤이 또 명령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행하는 사람, 즉 주어가 또가 됩니다. 그래서 제기대명사를 붙이는데 긍정 명령이니까 벤 꽁무니에 때를 붙였습니다. 이때 벤은 오다라는 뜻인데 뒤에 conmigo와 함께 쓰이면 나와 함께 오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우리말로 해석하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Espérate un momentito. 에스페라 하면은 에스페라르 동사의 직설법 3인칭 단수, 즉 또 명령이 됩니다. 거기에 때를 붙이면 자, 그냥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런 뜻이, 좀만 기다려 이런 뜻인데 때를 굳이 붙이면 좀 더 친밀감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번 같은 경우는요. Me compré una corbata. 자, 나에게 넥타이를 하나 사주었다. 내가 나에게 넥타이를 사줬다. 다시 말하면 그 넥타이를 내가 다른 사람 주려고 산 게 아니라 내가 쓰려고 샀다. 이런 뜻입니다. 마리아 se hizo un vestido. 마리아는 옷을 만들었는데 자기가 입기 위해서 옷을 만든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소유 관계로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Me roto una pierna. 나 다리가 부러졌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자, 본인이 자신의 다리를 부러뜨릴 이유는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자, 아베르 동사 1인칭 단수 앞에 로또가 붙었으니까 롬페르 동사의 과거 분사입니다. 앞에 주어가 요죠. 왜냐면 아베르 동사에 에가 나왔으니까 그 앞에 메를 써서 자, 여기 이 다리가 하나 부러졌는데 그 다리가 내 다리다 라는 걸 나타냅니다. 스페인어에서 신체 일부를 나타낼 때 절대 소유격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he roto mi pierna 이렇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me roto una pierna 이렇게 썼고요. 아, 그 다리가 내 다리구나 라는 걸 나타냅니다. subase la corbata. 자, 수비르 동사에 자, 뭐가 됩니까? 이거는 명령이란 건 알 수 있죠. 자, 제기대명사가 세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usted 명령이고, 자, 수비르 동사에 접속법 3인칭 단수가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긍정 명령에서 접속법을 썼다는 건 usted 명령이나 ustedes 명령, 그리고 nosotros 명령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기대명사가 세니까 자, 이것은 usted 명령입니다. subase. 자, 수발라 코르바타 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뭘까요? 자, 코르바타, 넥타이를 올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넥타이라는 거죠? 당신의 넥타이를 올리세요. 올려라가 아니라 올리세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누구의 넥타이인가? 소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것과 한번 비교할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장인데요. 실은 me roto una pierna 라고 쓰기보다는 지금 비교에 나와 있는 문장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Juana no ve bien porque se lo han roto las gafas. las gafas, 안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se lo han roto una gafas죠. 주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동사가 an, roto, 아베르 동사 3인칭 복수에 roto가 들어갔어요. 자, 그렇다면 주어를 찾아보세요. 자, 주어는 las gafas입니다. 제가 여기서 잘못 읽었는데요. se 다음이 로가 아니라 레가 되겠습니다. 빨간색이 들어가서 제가 잘못 읽었는데 로가 들어가면 틀립니다. 레가 들어가야만 맞습니다. 문형이. 자, 여기서 주어가 las gafas예요. 자, 그러면 안경이 되겠죠. 안경이 우리 보통 어떻게 하죠? 안경이 부수입니까? 부서지는 거죠. 아, 그러면 앞에 있는 새가 수동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건 수동이 아닙니다. 제가 밑에다가 핑계의 새라고 했죠. 이건 핑계의 새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레가 나오는데 이 레는 간접 목적 대명사입니다. 즉, 자, 이 문장은 문형이 있어요. 핑계의 새, 다음에 간접 목적 대명사, 그 다음에 동사, 다음에 주어인데 이때 주어는 사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신체 일부도 될 수 있습니다. 즉, 결국 안경을 깨뜨린 거는 누굽니까? 앞에 있는 간접 목적 대명사가 안경을 깨뜨렸어요. 그런데 내가 고의로 그런 건 아니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앞에 핑계의 새가 등장을 합니다. 즉 고의성이 없다라는 걸 나타내는 새입니다. 그 다음엔 자, 그런데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밥을 태울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는데 물론 그거는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부러진 거죠. 좀 계단을 제대로 이렇게 밟아 내려갔으면 안 다쳤을 텐데 막 뛰어 내려가다가 다쳤어요. 자, 그런 경우에 자기의 잘못도 일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나 세베비엔. 자, no 베비엔. 화는 자, 이때 배 보다라는 뜻이 되겠죠. 화는 눈이 잘 보이지가 않았다. 자, 왜냐하면 왜 눈이 보이지가 않았느냐 하면은 안경이 깨어져서 그래서 잘 보이지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겠습니다. 의미가 변하는 경우예요. 자, 이 경우는 이르와 이르세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르는 영어의 go, 이르세는 go away, 가버리다.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자, 예를 들어서 배 때 명령어에서 배는 이르 동사의 2인칭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다가 제기대명사 때를 붙여서서 베때 이래버리면 썩 꺼져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르 동사 자체는 어디를 향해서 가다. 그래서 뒤에 전치사 아 플러스 장소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도르미르는 자다 혹은 자고 있다. 네, 도르미르세는 잠이 들기 시작하다 내지는 골아 떨어지다. 즉 막 잠들기 시작하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아노체 어젯밤 라니냐 자 라니냐 어젯밤 그 소녀는 두루미오 그냥 잤다란 뜻입니다. 4 horas solamente 4시간밖에 못 잤니? 어제 그 소녀가 4시간밖에 못 잤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냥 그런 의미 그대로 그냥 자다예요. 그런데 아깨오라 몇 시에 때 dormiste ayer 어제 몇 시에 너 잠자리에 들었느냐? 잠자리에 든 시간이 몇 시냐? 그런 의미죠. 물론 잠자리에 들다 하면은 아코스타르세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 물론 잠자리에 든다고 무조건 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너가 어제 몇 시에 잤니? 우리가 보통 그러죠. 너 어제 잠 몇 시에 잤니? 그때는 물론 아코스타르세를 쓸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도르미르세를 써서 어떤 의미냐면 잠자리에 들다라기보다는 골아 떨어지다. 내지는 자기 시작한 게 몇 시였냐. 근데 정확한 그 시간을 알기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렇게 누워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게 잠에 빠지기 때문에. 자, 그런데 뭐 그런 거 저런 거 구분을 확실히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다라고 할 때는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보통 자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묻기보다는 너 어제 몇 시에 잤는데 벌써 일어났니? 자, 그런 의미에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좀 복잡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 내용들은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문장을 통해서 외워두시면 좋겠다. 저는 외우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무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무리한 요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자, 외우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보시면 제일 앞에 우리 깨달으와 관련된 내용들인데 뒤에 문제를 풀면서도 여러분들이 연습은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깨달을 동사 약속을 잡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tener una cita. 그 다음에 깨달을 다음에 그냥 전치사 n이 나오면 자, 어디 어디에 위치하다. 그죠? 자, 어디 어디에 위치하다 라는 표현일 때 자, 깨달을 다음에 전치사 n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어디 어디에 동의하다 라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깨달을 동사 그 다음에 깨달으세가 나오면 남다 어디에 머무르다. 그 다음에 뒤에 전치사 꾼과 함께 쓰이면 차지하다 갖다 라는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들이 여기 복합적으로 사용되니까 이제 돌아서면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podemos quedar a las 8. 자, 8시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우리 8시에 약속을 잡을 수 있습니다. 8시에 약속을 한번 잡아볼까요? ¿Te parece? 어때? 우리 8시에 약속을 잡을까? 어떠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깨달을 동사는 약속을 잡다. 그죠? 약속을 잡다. 네, 주로 어떤 약속이겠습니까? 만날 약속을 하게 되겠죠. 8시에 우리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석을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 만나다, 약속을 잡다 같은 의미이긴 한데요. 우리가 정확하게 약속을 잡다라는 의미로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나중에 만나다라는 의미와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약속을 잡다. 결국은 만나다라는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donde queda esa ciudad. 그 도시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주어가 esa ciudad입니다. 그러면 뭐 답을 할 때 예를 들어 한국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면 queda en Corea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quedamos en ir a la playa. 요거 보시면요. queda르 동사의 전치사 en이 나오고 동사 원형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quedamos가 주어니까 우리가 해변으로 가는 것에 동의했다. 해변에 가기로 정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정하다. 뭐뭐 하는데 동의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제기대명사와 함께 나옵니다. Ella se quedó en casa en lugar de ir a la clase. 수업에 가는 대신에 집에 머물러 있었다. 수업에 안 가고 집에 머물러 있었다는 뜻이죠. En lugar de 뭐뭐 하는 대신에. 그 다음에 quédate con el cambio. 이때 cambio는 잔돈입니다. 자, quedar 동사의 3인칭 단수 직설법 또 명령이 되겠죠. 뒤에 때가 나온 거 보니까 이때는 제기대명사입니다. 그래서 quedarse 다음에 전치사 con과 함께 나오면 차지하다. 그래서 잔돈은 너가 가져.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quédate. 만약에 여러분들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아저씨에게 잔돈은 그냥 아저씨 가지세요 라고 할 때는 이때 우수된 명령을 써서 제기대명사를 쓰게 되죠. quédese 이럽니다. quédese con el cambio. 그다음에 cambio 대신에 vuelta라는 단어를 써도 좋습니다. 그것도 자 뭐가 되죠? 잔돈. quédese con el cambio 혹은 quédese con la vuelta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provechar는 이용하는 것이고요. 여기 제기대명사의 전치사 대까지 쓰게 되면 남용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제기대명사를 쓰면 꼭 전치사 대를 써주시고요. 자, 제기대명사를 안 쓰고 이용하다라는 의미로 쓸 때는 바로 목적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Luis aprovechó esta ocasión. 자, 여기서 ocasión 하면은 뭐가 될까요? 자, 이 기회를 그죠? 잘 활용을 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se aprovechó de su posesión 이거는 자신의 직위를 악용하다, 남용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앞에 se가 들어갔을 때는 꼭 반드시 뒤에 전치사 대를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가르 동사 거부하다, 인정하지 않다, 부정하다 혹은 여기 보면 금지하다 라는 뜻까지 있습니다. 여기 제기대명사 se를 쓰면 전치사 a가 반드시 뒤에 옵니다. 따라오고 자 이때는 자 거절하다 라는 의미로 봐주시고요. rehusar, rechazar 이런 뜻과 같은 뜻으로 쓰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l portero le ha negado la entrada a un desconocido. 자, portero 하면은 뭐 경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경비원은 모르는 사람이 입장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혹은 거부했다. 입장하는 것을 금했다. 거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El presidente negó el permiso solicitado. 자, 여기 보시면 면허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허가증. 자, 허가증을 자, 뭐 회장은 이라고 해도 좋고요. 회장이 허가증을 거부했다. 뭐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면허증 혹은 허가증, 면허증을 거부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se niega a la convivencia. convivencia는 뭐요? 공존, 그죠? 공존하기를 거절했다. 함께 사는 것을 거절했다, 거부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은 네가르 동사 다음에 이게 제기대명사를 갖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동사가 바로 목적어가 나오고 네가르 동사가 앞에 제기대명사와 함께 쓰이면 뒤에 전치사 아와 함께 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recibir 동사와 recibirse 전치사 대가 함께 나왔습니다. 자, recibir는 받다란 뜻이죠. 근데 recibir가 제기되면서 함께 쓰이면 전치사 대와
함께 쓰이게 되고 어떤 자격을 얻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Juan recibió un permiso. 프레미어네요. 상을 받았다. 그 다음에 se recibió de abogado. 아보가도 변호사의 자격을 얻게 되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리로와 모리를 쓰이겠습니다. 모리르는 무리오 하면 죽었다. 이런 뜻이고요. se murió. se murió 하는 것은 여기는 비공식적인 표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무리오나 se murió나 똑같이 죽다라는 뜻으로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murió ayer 때는 원래 사람이 이제 죽었을 때, 그 사망 선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죽었을 때 이제 사망 선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뭐 시라든지 뭐 정확하게 해서 사망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공식적인 그런 표현을 할 때는 그냥 무리오. 그 다음에 비공식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그가 죽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공식적인 의미가 아닐 경우에는 앞에 세를 사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예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아예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앞에 세 모리아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세 모리아. 여기서 모리아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이건 불완료 과거가 되겠는데요. 세 모리아라고 했을 때에는 앞에 나와 있는 단순 과거와는 조금 다른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 모리아라는 표현은요, 죽었다라는 표현보다는 죽도록 고생을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제 거의 죽을 지경에 도달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나 está bien, 오늘은 괜찮다. 어제는 죽을 만큼 아팠다라든지 죽을 만큼 고생을 했다라든지 그런 의미입니다. 죽도록 고생했다, 죽을 만치 아팠다. 그런 의미로 이것은 실제 생물학적으로 죽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죽을 만치 고생을 했다라는 뜻이고요. 무리요, 단순 과거를 썼을 때는 실제 죽었다. 그게 이제 공식적인 표현을 쓸 때는 앞에 세를 쓰지 않는다. 근데 어떤 비공식적 표현에서는 세를 쓴다. 아무튼 생물학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무리오나 세무리오, 단순 과거를 쓰고요. 둘 다. 그 다음에 모리아, 브라요 과거를 썼을 때에는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라 죽도록 고생했다, 죽을 만치 아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참, 여기서 다시 하나만 볼게요. 여기서 el presidente negó el permiso solicitado. 여기에서 거부했다. 누가 제출한 그런 누구의 그 면허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사장이 거부했다. 이렇게 제가 아까 해석을 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인정하지 않았다 라는 의미가 여기선 더 좋을 것 같아요.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 면허증일 수도 있고 아니면 허가증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거부했다, 그죠? 그러니까 허가증을 내주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그러한 면허증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sentir 동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A qué hora siempre siento hambre. siento는 여기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느끼다예요. 그래서 hambre, 배고픔을 느끼다, cansancio, 피곤함을 느끼다, fiebre, 열기를 느끼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siente mucho frío, calor aquí. frío 하면은 추위를 많이 느끼니, calor, 더위를 많이 느끼니, 이런 의미인데요. sentir 다음에 se가 같이 쓰이게 되면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오게 되고 스페인어에서 estar 동사와 비슷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estoy enfermo, 이거를 me siento enfermo. estoy mal, 인사할 때 como estás 할 때 estoy mal 하는 것 대신에 me siento mal. estoy fatal 대신에 me siento fatal. me siento bien, me siento mejor,
me siento pésimo. 자, 여기서 pésimo는 fatal과 같은 뜻으로 최악이다 이런 뜻이고요. me siento triste 이거는 estoy triste와 마찬가지입니다. 슬프다. estoy alegre 기쁘다. estoy contento, estoy aburrido. aburrido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요 bowling이 아니라 볼 뒤에 해당하겠죠. estoy 주어가 사람일 때는 estoy aburrido 정말 지루하다 이런 뜻이고, 만약 영화가 참 지루한 영화다 할 때는 la película está 그 다음 뭐요 aburrida 한 다음에 굉장히 지루하다. 영어로 하면 bowling에 해당하겠죠. 자, 그래서 영어는 bowling, bold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스페인어는 똑같이 aburrido인데요. 자, esta냐 es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 같으면 제가 방금 잘못 읽었는데 la película es aburrida 사람이 지루하다 estoy aburrido. 그 다음에 뭐뭐 때문에 하면 뭐 por 뭐뭐가 나오겠죠. por la película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영화가 주어가 될 때 혹은 어떤 책이 지루하다 할 때는 뒤에 세로 동사, 그 다음에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내가 지루하다라고 할 때는 estar 동사, 뒤에 aburrido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지금 여기에서 형용사 부사의 의미로 쓰일 때는 estar 동사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estar 동사 함께 쓰이는 형용사들 다 아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acordar 동사는요 결정하다, 의결하다인데 이게 세와 함께 쓰이게 되면 전치사 대가 뒤에 반드시 나와야 되고 의미도 바뀌어요. 기억하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가 우회로 바뀌는 불규칙 동사예요. acordamos enviar el informe. 그래서 enviar는 보내다라는 뜻이잖아요. 정보를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decidir 동사와 의미가 같습니다. 그리고 acordar 동사가 결정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에는 뒤에는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 다음에 acordarse 전치사 대가 나온 경우 nos acordamos de. 자, 요거는 전치사 대 다음에 enviar로 바로 나오긴 한데요. 정보를 자, 어떤 거예요? 보낼 생각을 하다 혹은 정보를 보낼 생각을 하다가 여기서 맞습니다. 자, 정보를 보낼 것을 기억하다. 보낼 생각을 하는 거나 보낼 걸 생각하는 거나 뭐 보낼 것을 기억하는 거나 비슷한데 여기서 보낼 생각을 하다가 좋겠죠? 자, acordarse 전치사 대입니다. 요걸 한 단어로 쓰게 되면 recordar 기억하다입니다.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ha llamado a su padre. 너 아버지에게 그의 아버지에게 전화했니? 그의 아버지에게 전화했니? 하면 이상하네요. 아가 나왔으니까 당신 아버지에게 전화하셨어요? 이때 수를 당신의 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no me acordado 이랬어요. no me acordado. 자, 여기서 me는 주어가 요니까 제기대명사죠. no me acordado. 뒤에 전치사 대동사원은 다 생략됐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le llamaré ahora. 제가 지금 연락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요. llamar는요. 누구누구를 부르다라는 의미로 원래는 앞에 직접 목적 대명사 로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특히 여기서 가리키는 사람이 아버지니까 그를 부르다 라는 의미로 직접 목적 대명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에서 보통 로 대신에 레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레를 썼는데 레이스모 때문에 중남미에서는 로를 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acordarse 전치사 대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단어로 바꾸면 recordar. 그 다음에 acordar 동사 다음에 바로 동사 원형이 온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presentar는 제출하다. presentarse 하면은 나타나다. 자, 여기서 ven 일와 te quiero presentar a mi novio Lorenzo. 너에게 내가 내 애인 로렌소를 소개시켜 줄게. 소개시켜주고 싶다.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
perderás un gran oportunidad. 너는 기회를 잃을 거다. Si no te presentas al concurso. 자, 그 경연 대회, 그죠? 그 대회에 너가 나오지 않으면 너는 참 좋은 기회를 잃게 될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te presentas 앞에 때는 제기대명사고요. 주어는 또입니다. 자, 너가 al concurso 그 경영 대회에 그 대회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arecer 동사 아주 중요합니다. 뭐뭐로 보이다. 그죠? 뭐뭐처럼 보이다 해서 영어의 seem하고 비슷하죠. It seems that to me. 아니, it seems to me that. 그죠? 나에게는 that 이하로 보인다. 근데 parecer 다음에 제기대명사 다음에 전치사 아가 쓰이게 되면 닮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Este niño, 이 아이는 parece débil, 약해 보인다. 그죠? 자, parecer 다음에 보통 형용사 많이 나옵니다. Pero es fuerte como un castillo. 그렇지만 약해 보이지만 그 내면적으로는 성처럼 강하다. castillo가 성이죠. 그죠? 그 다음에 parece 다음에 que야의 절도 잘 나옵니다. Este invierno, 이번 겨울은 va a ser más frío que el anterior. 예전보다 더 추울 것 같다. 그죠? 추울 것 같이 생각이 된다. 이런 뜻이고요. creo que야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parecer나 creer나 여기서는 비슷한 의미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se parece a su abuelo. 그의 할아버지랑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parecer을 제기대명사 se 전치사 아 해서 그의 할아버지와 닮다라는 뜻입니다. 닮다. 누구누구와 닮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parecer의 용법 우리가 잘 알아두셔야 되겠는데, 자, parecer은 그 앞에 주어가 이렇게 나올 때 제일 처음처럼 este niño 그 소년이, 그 다음에 parece 할 때는 이때는 ser 동사와 유사한 그러한 역할을 하죠. 그죠? 자, 그래서 근데 의미 자체는 뭐뭐해 보인다라는 의미죠. 아주 약해 보인다. 그죠? ser 동사를 써서 es débil하면 약하다. 예,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parece 다음에 que야의 절 전체가 올 때는 뭐뭐처럼 생각되다. 그래서 이렇게 하죠. 앞에 간접목적 대명사를 써서 me parece que 하면은 내가 보기에는 뭐뭐한 것 같다. 내 생각에는 뭐뭐해 보인다. 그죠? 그럴 때 parece 다음에 que야의 절 전체가 이렇게 보어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앞에 me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parecer se 제기대명사가 나오면 뒤에는 전치사 아가 나와서 뜻이 완전히 바뀌죠. 닮아 보인다, 닮았다 이런 뜻이 되죠. 자, 그는 그의 할아버지랑 닮았다. 그 다음에 fijar 동사입니다. fijar는 원래는 고정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기대명사랑 같이 쓰면 주목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뒤에는 전치사 in이 따라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치사랑 함께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fijar 동사가 나왔는데요. 그냥 fijar만 쓰게 되면 자, 무슨 말이었어요? 앞에 fijar 자체는 고정시키다. 어디에 고정시킨다라는 뜻입니다. Fijamos la pancarta sobre la puerta. 문에 프랭카드를 혹은 포스터를 고정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La pancarta 이런 단어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nos fijamos. fijamos가 주어가 1인칭 복수니까 nos는 제기대명사예요. 그때 전치사 en이 온다 그랬죠. 자, 그래서 nos fijamos en la pancarta sobre la puerta. 자, 문 위에 붙어있는 그 프랭카드 혹은 포스터에 우리는 포스터를 어떻게 한 거예요? 포스터를 주목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혹은 observar 동사 쳐다보다 바라보다. 그런데 그냥 슬쩍 보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보다 이런 뜻입니다. 주목하다라는 뜻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명령어가 있어요. fíjate en esto. 자, 여기 주목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fi하라 동사의 직설법 3인칭 단수 뒤에 제기대명사 때를 쓴 걸 보니까 또 명령이죠. 자, 여기에 주목하세요. 주목해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주목해 이런 의미입니다. 자, fíjate 그 다음에 en lo que digo 내가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봐. 자, 내가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 그 다음에 fíjense 얘는 fijar 동사의 접속법 3인칭 복수 뒤에 자, 제기대명사 se가 와야죠. 이때는 fíjense por favor 주목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fíjense por favor. 자, 명령어가 여기서는 중요해요. fíjate 혹은 fíjense. 자, usted 명령할 때는 fíjese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는 자, 만약 목적어 오게 되면 제기대명사 아니 다음에 목적어 올 때는 전치사 n이 반드시 온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bajar는요 내려가다라는 뜻입니다. Yo bajo por la escalera 계단을 내려간다. 자, 그래서 계단으로 내려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계단으로 내려간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게 아니라 계단으로 해서 내려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단을 나타내는 보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를 쓰게 되면 자, 예를 들어 탈 것에서 내리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 Luis se bajó del autobús una parada antes 한 정거장 앞에서 그죠? 자, parada 이건 정거장입니다. 버스에서 내리다 그죠? 한 정거장 앞에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거장에서 내리는 한 정거장 앞에서 내리는데 버스에서 내리든 아니면 뭐 지하철에서 내리든 아니면 뭐 배에서 내리든 전부 다 뭡니까? 앞에 세를 쓰는 거죠. 근데 이때 세는요 반드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내리다도 좋고 하차하다 어떤 교통수단으로부터 내려오다 그런 의미에서 세를 쓰는데 안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르다, 탑승하다 라고 할 때 세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subimos a la montaña 하면은 산을 오르는 거고 그 다음에 subirse, subir 동사의 3인칭 단수 직설법에다가 때를 붙였어요. 그러면 너 빨리 뭐예요? 어디에 타다? 차에 타라 이런 뜻입니다. 너 빨리 차에 타. 너 빨리 탑승해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교통수단이 나와서 탑승하다 라고 할 때는 보통 제기대명사를 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비를 가면 뒤에 전치사는 보통 아가 많이 옵니다. 자, 수비를 그 다음에 알 코체, 알 아우토부스, 알 메트로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산에 오르다 라고 할 때는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resolver 동사가 나왔네요. resolver 동사는 어떻게 되죠? 해결하다. resolverse 하면 결정하다. 완전 의미가 달라집니다. ¿Me puedes resolver una duda? 자, 너의 의심은 너 의심 해결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너가 나에게 의심을 해결해 줄 수 있니? 여기는 매가 들어가네요. 그죠? 단순히 의심을 해결할 수 있겠니? 라기보다는 나에게 의심을 내가 갖고 있는 그 의심을 너가 좀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고요. Ellos se resolvieron aceptarlo. 그걸 받아들이기로 그들이 결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resolver se가 나오면 뒤에 전치사 아가 따라 나오게 되죠.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니?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resolver 그죠? 여기는 제기대명사가 아닙니다. 앞에 있는 매는 간접 목적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 의문점을 해결해 줄 수 있겠니? 이런 뜻이고요. resolverse 다음에 전치사 아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올 때에는 뭐뭐 하기로 결정을 내리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개 꼭 구분해서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 오쿠파르는요 차지하다 라는 뜻인데 오쿠파르세를 쓰면 뒤에 전치사 대가 오게 되고 책임지다 라는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전치사 대 다음엔 목적어 뭐 명사가 보통 오겠죠. 책임지는 거니까. 자, 아니면 뭐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ella volvió a ocupar su asiento. 자,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다. 근데 볼베르 아가 되면 다시 뭐뭐 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자신의 직위를, 자신의 자리를 차지했다. 자, 그 다음에 ¿Quién se ocupa de los niños? 아이들은 누가 책임지는 거지? 누가 담당하는 거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ocuparse 다음엔 전치사 대가 반드시 오고 책임지다, 담당하다 라는 그런 뜻이고, 그냥 ocupar만 쓰면 차지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브룰라르 동사는요, 원래 뜻은 놀리다, 그죠? 조롱하다, 비웃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브룰라르만 쓰게 되면 바로 뒤에 목적어가 오는데, 브룰라르에 제기대명사가 같이 쓰이게 되면 바로 뒤에 목적어 못 오고 뒤에 뭐가 오죠? 전치사 대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Ellos burlaron la vigilancia de la policía. 자, 여기서 경찰의 불침번을 조롱했다. 즉 여기선 무슨 의미냐, 경찰이 불침범을 하면서 그렇게 밤을 새고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 도망을 갔던가 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불침번 서는 것을 피하다 혹은 모면하다 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감시망을 뚫고 나갔다, 그래서 피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뭐 놀리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바로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Manolo se burla de sus compañeros. 이때는요, burlarse 제기되면서 나오면 뒤에 그냥 바로 sus compañeros가 못 오고 전치사 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들을 조롱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라르는 혼자 쓰이나 같이 쓰이나 조롱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긴 하는데, 뒤에 만약에 목적어가 올 때 제기대명사를 썼으면 목적어 앞에 대가 오고요, 제기대명사가 없으면 바로 전치사 없이 목적어를 쓸 수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마르차르는 행진하다. 그런데 마르차르의 제기대명사 쓰이면 떠나다, partir 이 의미가 됩니다. Los soldados marcharon por la calle. 자, 거리로 행진을 해갔다. 자, 여기서 포로는 관통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거리를 관통해서 행진했다 이런 뜻이고요. 자, 마라차르 앞에 세가 들어갔어요. Mi novio se marchó a Roma. 로마로 떠나갔다. partir 동사 한 단어로 하면, 자, 로마로 떠났다, 떠나고 이제 없다 이런 뜻이죠. 떠나가고 없다. 그러니까 행진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냥 떠나고 이 자리에 없다라는, 말하자면 이르세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떠나고 없다. 이 자리에는 없는데 어디로 떠났냐? 로마로 떠났다 이런 뜻입니다. 자, 비슷한 말로는 마르차르와 마르차르세와 비슷한 단어로는 파르티르, 어디를 향해서 떠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장에서 중요한 것은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자, fijar로 그냥 쓰일 때와, 그죠? 여기서 fijarse로 쓰일 때는 의미도 다르고, fijarse가 쓰이면 특히 명령법 조심해야 되고 전치사 n이 따라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바하르나 수비르가 제기대명사랑 같이 쓰이면 승차하다, 하차하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자, 여기서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자, 어디에서 하차하다 할 땐 전치사 대, 물론 거기에 교통수단이 나올 때, 그 다음에 수비르가 나올 땐 교통수단이 따라 나올 땐 전치사 아를 쓴다는 거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resolverse가 되면 결정하다, 뒤에 뭐가 나오죠? 전치사 아가 나온다는 거. 그냥 resolver만 쓰면 뭐요? 해결하다 라는 뜻이라는 거. 자, 뜻이 바뀝니다. 그리고 제기대명사 같이 쓰이면 뒤에 전치사 따라 나오는 전치사들이 있어요. 그 전치사까지 외워주셔야 됩니다. 오cuparse 전치사 대, 그 다음에 부를라르세 전치사 대, 그 다음에 마르차르는 세, 그죠? 자, 그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empeñar 동사입니다. 저당을 잡히다. 그런데 제기대명사 세와 함께 쓰이게 되면 뒤에 전치사 n이 나와서 고집하다 라는 의미로 insistir와 의미가 같습니다. insistir가 보통 잘 나오는데요. 전치사 n이 따라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empeñar se, 이땐 se가 나와야만 고집하다라는 뜻이 되고 똑같이 전치사 n이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Para conseguir dinero, 돈을 얻기 위해서 empeñó su abrigo de bisón. 자, abrigo de bison은 밍크 코트예요. 밍크 코트를 저당 잡혔다. 돈을 얻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se empeñó en irse. 이때는 n이 반드시 나오고요. 자, 떠나기를 고집했다 이런 뜻이죠. No pude impedirlo. 그를 막을 수가 없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가 워낙 가기를 고집하는 바람에 그를 막을 수가 없었다. 자, 뿌대죠. 뽀데르 동사의 단순 과거 다음에 단순 과거가 앞에 노와 함께 쓰이면 그래서 못 막았다. 결국은 못 막았다 이런 뜻이고요. 만약 no podía 이렇게 쓰이면 막을 수가 없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를 막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뒤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o pude 하면은 뒤에 행위를 못했다. 그 다음에 no podía 이렇게 나오면 못할 뻔했는데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 뒤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no pude는 못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encontrar는요 발견하다. 자, 여러 가지 뜻인데 발견하다 영어로 find 마주치다. 마주치다라고 쓰일 때 그 다음에 encontrarse는 있다, estar와 비슷한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Por fin encontró el libro. 그 책을 드디어 찾았다. 영어로 하면 found예요. Encontré a tu primo en el concierto de noche. anoche, 그러니까 어젯밤 콘서트에서 너의 사촌을 내가 만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연히 만나는 거예요. 약속을 잡고 만나는 게 아니라 우연히 만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El Museo del Prado se encuentra en Madrid. 이거는 estar 동사와 같습니다. 프라도 박물관이 마드리드에 있다. 소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me encuentro enfermo. tengo algo de fiebre. algo de fiebre. 자, 여기서 me encuentro 할 때 me는 제기대명사입니다. 뒤에 형용사가 나왔어요. 이거는 어떤 위치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estar 동사와 같아요. 즉 몸이 아프다. 상태를 나타냅니다. 앞에서 본 sentirse와도 통합니다. 자, 나는 몸이 아프다. tengo, 자, 원래는 tengo fiebre 하면 뭐예요? 열이 난다잖아요. 그죠? 관용적 어구로. 근데 앞에 algo de가 들어가서 약간 열이 난다는 뜻입니다. 이때 algo는 부사예요. 약간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부사기 때문에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바로 알고 형용사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fiebre가 명사라서 알고 대 전치사 대가 들어갔습니다. 자, encontrarse 전치사 con 하면은 아까 마주치다 라는 표현과 원래는 마주치다 할 때 우연히 마주칠 때는요 encontrarse 다음에 전치사 con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마주치다라는 의미로 제기대명사 se가 안 나오더라도 encontrar 자체만으로도 뒤에 사람이 나올 때 마주치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가 다 된다 이런 뜻인데 실제적으로 마주치다라고 할 때 encontrarse 전치사 con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Juan se encontró con su amiga. 이때 조심할 것은요. 사람이 나온다고 R을 쓰면 안 됩니다. 꼭 con을 써야 돼요. 자, 그래서 구분을 하세요. encontrar 다음에 우연히 마주치다 할 때 사람이 나오면 그냥 R을 쓰면 되고요. 제기대명사 se가 앞에 있을 때 마주치다 할 때는 전치사 con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fui a ver la exposición. 전시회를 보러 갔다. me encontré con 그 다음에 que el museo estaba cerrado. 자, 그런데
예를들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 박물관이 문이 닫혀 있는 것을 결국 알게 되었다. 그래서 encontrarse 전치사 꼰이 깨이아의 절과 함께 쓰이면 그 깨이아의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그 전까지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나오면 마주치다 이런 의미고 깨이아의 절이 나오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예바르는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예바르는 원래는 그냥 갖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나오면 데리고 다니는 거고요. 예바르세 하면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바르세 가지고 다니는 거는 휴대하고 있다. 예바르세는 가지고 어디로 가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죠. 자, 그러면 no puedo llevar nada más. 난 더 이상 갖고 갈 수가 없다. 그죠? 나는 더 이상 가지고 갈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nada más. 더 이상 갖고 갈 수가 없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가지고 다닐 수가 없다. 더 이상 가지고 다닐 수가 없다. 그 다음에 Pedro nos llevó al aeropuerto. 이때 사람이 목적으로 나왔죠. 우리를 공항으로 데리고 가주었다 이런 뜻이고요. 멜로 예보 이건 뭐냐면 물건 사러 가서 나 그거 살게요 이런 뜻입니다. 이때 매는 제기대명사죠. 자, 상점에 가서 물건을 마음대로 갖고 갈 수 있나요? 못 갖고 가죠. 그럼 도둑놈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걸 갖고 가겠다라는 것은 그걸 사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예바떼 엘 파라구아스 이거는 명령어예요. 예바르의 3인칭 단수 직설법. 그 다음에 때 제기대명사가 긍정명령어로 꽃무늬에 붙었어요. 자, 무슨 뜻이죠? 너 우산 갖고 가. 갖고 가라는 뜻이에요. 자, 학교를 가면서 나가니까 그 뒤통수에다 대고 부모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오늘 비 온대 우산 갖고 가 이러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puede llover 비가 올 수 있대.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바르세 제기대명사 다음에 비엔이나 말이 오고 전치사 꼰하고 사람이 오게 되면 누구랑 사이좋게 지낸다, 사이가 나쁘다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깨탈 때 예바스 공일 해세 야, 너 회사 옮겼다며 너 상사와는 어떻게 지내니 이런 뜻입니다. 깨탈 그 다음에 이때는 제기대명사 들어가죠. 때 예바스 그 다음에 전치사 꼰 사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답에서 me llevo muy bien con él. 난 그와 매우 잘 지내고 있어. 알고 봤더니 나와 동문이더라. 고등학교 동문이더라. 그래서 정말 날 잘 챙겨주고 나와 잘 지내고 있어. 그때 제기대명사에서 me llevo con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me llevo 다음에 bien이나 말이라는 부사가 함께 오죠. 자, 그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예바르 동사가 제기대명사 없이 사용될 때, 자, 간접 목적 대명사랑 같이 사용될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시간, 나이, 거리, 중량과 함께해서 자, 누구에게 더 위에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Mi hermano me lleva 2 años. 자, 여기 보시면 mi hermano me lleva. 그래서 me가 여기서는 나에게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해석할 때는 좀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자, 나에게 목적어고요. 자, 앞에 있는 미 에르마노가 여기선 형이 되겠네요. 뒤에 도스 아니었어죠. 2살 위다. 내 형이 나에게 2살 위에 있다. 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이를 나타내는 게 나왔는데 뭐 몸무게도 될 수 있고 그죠? 아니면 뭐 시간을 나타내는 말도 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형이 나에게 2살 위에 있다. 주어가 목적, 간접 목적 대명사보다 위에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네르 동사예요. 포네르 동사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 상영하다, 영화를 상영하다. 자, 포네르세는 옷을 입다. 그건 잘 아시죠?
ponerse 다음에 형용사도 많이 옵니다. 그리고 ponerse 다음에 전치사 아가 와서 뒤에 동사 원형이 와서 뭐뭐 하기 시작하다 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럼 그거 잘 봐두시도록 하고요. 다시 정리, 이 페이지 정리해보면 empeñar는 저당 잡히다인데 empeñarse가 되면 고집을 피우다가 되고요. insistir도 고집을 피우다인데 둘 다 똑같이 전치사 n이 온다는 거. 그 다음에 encontrar는 발견하다 혹은 전치사 사람이 오면 마주친다라는 뜻인데요. 마주치다란 또 다른 의미로 encontrarse 전치사 꼰도 마주치다라는 뜻이에요. 우연히 마주치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더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encontrarse 다음에 형용사가 오게 되면 estar 다음에 형용사처럼 어떠어떠한 상태에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encontrarse 다음에 en 다음에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오면 어디 어디 있다. 그죠? estar도 뒤에 전치사 en과 함께 쓰이면서 있다라는 의미가 있죠. estar와 비슷한 의미로 소재지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encontrarse 다음에 que야의 절이 오면 que야의 절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예바르는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디 어디로 자, 여기 보면 뒤에 어떤 장소가 나오잖아요. 그죠? 어느 장소로 우리들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사람이 나오면 자, 데리고 가다가 뭡니까? 좀 어려운 표현으로 픽업하다. 그죠? 픽업해서 어디로 데려다 주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들을 데리고 어디로 데리고 갔다. 이런 의미. 자, 그 다음에 예바르세 해가지고 제기대명사 들어가면 자, 너 우산 갖고 가. 이걸 꼭 기억을 하세요. 자, 헷갈릴 땐 예바르세가 들어가야 가지고 가단지 예바르가 가지고 가단지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자, 그럴 때는 예바르세 너 우산 갖고 가. 해서 예바떼 엘바라고 왔어. 그 문장 하나만 외워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멜로 예보 이거 참 많이 써요. 사는 것이 만약에 여성이다 이런 멜라 예보 이렇게 해서 제가 살게요. 산다는 건 뭐예요? 그걸 갖고 집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가지고 가다라는 의미로 꼭 기억을 해두시고 요 예문 두 개 멜로 예보 예바떼일 바라고아스에서 가지고 가다 라는 의미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나오면 어디로 데리고 가다. 그죠? 자, Pedro nos llevó al aeropuerto. 그 다음에 가지고 지니고 다닌다 라는 의미로 No puedo llevar nada más. 더 이상 못 갖고 다니겠어요.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 못 갖고 가겠어요. 못 갖고 다녀요. 저 그만 주세요. 저 더 이상 못 갖고 가요. 자, 못 갖고 다닌다. 더 이상 못 지니고 다닌다. 이런 의미. 그 다음에 꼭 기억하실 거 사이가 좋다 나쁘다. 그때도 예바르세 다음에 비엔이나 말 다음에 전치사가 꼰이 나온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중요한 거 많이 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포네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네르 동사에서 앞에서 자, 상영하다, 영화 따위를 상영하다 라는 의미로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No tengo ni idea de qué van a poner en la televisión. 전화를 그들이 자, en la televisión이니까 텔레비전에서 무엇을 상영하는지 나는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포네르는 상영하다 라는 뜻이고요. 텔레비전에서 무엇을 상영하는지 난 전혀 알지 못해요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3인칭 복수를 썼다는 것은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상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관련된 사람들이 상영을 하겠죠. 그래서 주어가 특별히 없기 때문에 3인칭 복수 반을 썼습니다. 깰레뽕고 자, 우리가 무슨 의미로 써요? 깰레뽕고 그러니까는 pongamos un kilo de naranjas. 자,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사러 갔을 때 그 상점 주인이 물어봐요. 깰레뽕고 자, 뽕고 제가
당신에게 무엇을 드릴까요?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무엇을 담아 드릴까요? 그러니까 뽕가메, 옹길로데 나랑하. 그래서 뽕가메, 주어는 당신, 오스된 명령이죠. 저에게 오렌지 1kg를 담아주세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점 따위에서 무엇을 고르다, 무엇을 선택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Qué te vas a poner tú? ¿Qué te vas a poner? 자, 여기서 바스가 나왔죠. 주어가 뚜입니다. 앞에 있는 때는 제기대명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너는 무슨 옷을 입을 거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ir아 동사 원형에서. 자, 그 다음에 no puede ir porque se ha puesto. 자, 여기에서는요, 저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puesto enfermo, 제가 아프거든요. 자, poner 앞에 아베르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puesto는 poner의 과거 분사입니다. 그런데 아베르 동사 앞에 se가 있어요. 물론 poner에 걸리는 se입니다. ponerse 다음에 형용사 해서 이때 estar와 유사한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estar enfermo, 앞에서 봤던 encontrarse enfermo, 또 앞에서 봤던 sentirse enfermo, 다 상태를 나타내요. Cuando le hablo, 내가 당신에게 얘기를 할 때, 아니면 여기서 그녀가 되겠네요. Ella se pone roja, 그녀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때 ponerse 다음에 형용사인데요. 이때 나오는 형용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리적인 변화예요. 얼굴이 붉어졌다.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물리적인 변화. 이거를 꼴로라다 라는 형용사를 쓸 수도 있어요. 만약 그녀가 아니라 그였다면 로호가 됩니다. 주어의 성수에 따라 바뀐다는 것도 같이 알아주세요. 자, 정리를 하면요. poner는 poner 자체만 쓰이면 두다 놓다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처럼 영화 따위를 상영하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상영하다. ponerse가 되면 그리고 또 하나, 상점에 가서 자, 뭘 드릴까요? 뭘 담아 드릴까요? 자, 뭘 선택하실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자, 뭘 고르셨어요? 이런 뜻도 되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 1kg 오렌지 1kg 저에게 담아주세요. 그죠? 자, 그런 의미가 되니까 담다 혹은 넣다 뭐 이런 의미. 그러니까 뭘 골랐느냐, 뭘 제가 담아 드릴까요?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골랐어요는 좀 아니겠네요. 제가 보니까 고르다 하면은 물론 사전에는 나와 있는데, 고르는 건 당신이 고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뭘 담아 드릴까요? 당신에게. 그러니까는 오렌지 1kg 담아주세요. 이런 의미가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랑 같이 쓰이면 일반적으로는 착용하다 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ponerse 뒤에 형용사랑 같이 쓰이면 에스타르와 같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마지막에 로하 꼴로라다. 자, 여기다 하나 더 보태면 빨리도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창백한. 자, 얼굴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물리적인 변화를 나타낼 때 ponerse 많이 씁니다. 이때 주로 나오는 형용사가 rojo, colorado, pálido. 자, 그 세 가지예요. pálido는 자, P, A, L, E 그 다음에 D, O 해서 빨리도가 됩니다. 위에는 감세가 들어가요. 빨리도. 창백한. 그 다음에 entrar는 enterar. 이거는 알리다예요. 보고하다. enterarse 전치사 되는 뭐뭐에 대해서 알다. enterar는 알리다. enterarse 전치사 되는 알다. 그래서 no entera a su madre de nada. 자, 여기서 nada, nothing의 의미죠. 그래서 당신의 어머니. 자, 당신의 어머니에게 자, 엔테라르죠. 그죠? 엔테라르. 자, 당신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알리지. 그래서 엔테라르인데 엔테라 3인칭 단수죠. 보고하다. 자, 그
그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는 그의 어머니에게, 그죠? 그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알리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저는 자꾸 명령이라고 생각해요. 명령은 절대 아니죠. 엔테라르 3인칭 단수, 3인칭 단수가 나온 거죠. 평서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에게 대해서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알리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어머니에게. 그래서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 아가 나왔어요. 아무것도 알리지 않는다 라고 해서 여기서 전치사 대 나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문장 me enterado de que ya ha encontrado trabajo. 그래서 encontrado는 찾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가 이미 직업을 찾았다라는 사실을 전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는 제기대명사 뒤에 전치사 대 다음에 깨이야의 절전체가 나왔어요. 그가 이미 직업을 찾았다는 것을 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 몰랐습니다. 그래서 enterarse 다음에 전치사가 대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깨이야의 절이 오더라도 앞에 대를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세구라르는 확신시키다. 그 다음에 아세구라르세 전치사 대 하면은 확인을 하다. 네 아세고로 제가 당신에게 깨이야를 정말 확신합니다. 이런 뜻이요. 당신에게 확신시키겠다. 이런 뜻이죠. Estará satisfecho con mi trabajo. 나의 일에 대해서 당신이 만족하시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드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확실히 약속합니다. 확약 말을 줄여서 좀 어려웠는데 확신시키겠다. 확실히 약속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하는 소리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조금 이제 불만을 말씀하니까 어머니 제가 제 직업에 만족할 거라는 걸 어머니께 약속드리죠.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약속드리겠어요. 확실히 제가 약속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아세구라떼 이건 뭐냐면 아세구라르의 직설법 3인칭 단수 뒤에 때가 붙었으니까 이거는 명령입니다. 명령. 너 확인해 이런 뜻입니다. 깨이야를 확인해라. Las puertas están cerradas. 문이 닫혀 있는지를 확인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는 확약하다 우리말로 확약해서 확실히 약속드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세구라떼 다음에 바로 깨가 나오면 틀립니다. 꼭 전치사 대가 나와요. 자, 깨이야를 확인해 이런 뜻입니다. 문이 닫혀 있는지 확인해 이런 뜻입니다. 전치사 대가 꼭 들어가고요. esforzarse 전치사 por나 en 이건 전치사 꼭 외우세요. 자, esforzar보다는 esforzarse 전치사 por나 en으로 n이 시험에 참 많이 나와요. esforzar은 그럼 뭐냐? 수고하다, 애쓰다 이런 뜻인데요. si lees con poca luz. 자, poca luz는요 아주 약한 불을 가지고 책을 읽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Tienes que esforzar la vista. 너는 눈을 혹사시키게 된다 이런 뜻이 그죠? 혹사시켜야만 할 거야. 너가 불을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그러니까 불이 약한 데에서 어두운 데에서 너가 책을 읽게 되면 너 시력을 혹사시키게 될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력을 혹사시켜야만 된다. 그러니까 눈에 무리가 가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너는 눈을 무리하게 써야 될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mi hijo se esfuerza por sacar buenas calificaciones. 좋은 평점,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 애쓰다 이런 뜻이 되겠죠. esforzarse 이때 오가 우에로 바뀌는 불규칙이고요. 뒤에는 전치사 보통 뽀르가 나옵니다. 보통 뽀르가 나와요. 자, 뽀르냐 빠라냐 할 때 뽀르 꼭 써주시고요. 자, 빠라라고 쓰지 마세요. 뽀르 쓰세요. 그 다음에 los jugadores de fútbol 축구 선수들은 se esfuerzan en ganar el partido. 자, ganar el partido 하면은 자, 그 시합에 이기려고 애를 썼다 이런 뜻입니다.
하고 있다. 예, 현재니까. 자, 그런데 as for 살세 한 다음에 바로 목적어 쓰지 마시고요. 근데 보통 동사가 나와요. 이때 보르가 많이 쓰이고요. 전치사 보르가 없다. 그러면 n을 골라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as for 살 다음에는 제기대명사가 없으면 바로 목적어가 나오고요. as for 살세가 나오면 전치사 빠라 쓰지 마시고 보르와 혹은 보르도 없다. 그러면 n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전치사 보르나 n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아코스툼브라 하면은 자, 습관 어떠어떠한 것에 길들여진다 라고 할 때는 아코스툼브라르세 전치사 아고요. 아코스툼브라르는 길들이다. 누구를 어디에 길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아코스툼브라르세 아는 길들여지는 거. 그 다음에 다른 말로 하면 적응이 되는 거 이런 뜻입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보면서 보시겠습니다. La gente acostumbra a salir de fiesta por la noche para divertirse. 자, 사람들은 길들여진다. 아니면 적응을 한다. 뭐죠? 파티. 그죠? 자, 밤에 즐기기 위해서 파티에 나가는 것에 익숙해진다. 길들여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파티에 길들여진다 하는 건 조금 이상하고요. 저는 좀 이상하고요. 파티에 나가는 습관이 든다. 종종 파티에 나간다. 파티에 나가는 습관이 된다. 파티에 나가는 습관이 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리고 me acostumbré. 자, acostumbrará 앞에 제기되면서 나오면 반드시 전치사 아가 나옵니다. 자, 똑같아요. 그죠? acostumbrar도 아, acostumbrarse 다음에도 아. 그건 편하네요. 그죠? 근데 해석이 mi nueva situación. 새로운 어떤 상황에 빠르게 익숙해진다 이런 뜻이죠. 빠르게 적응을 한다. 여기는 길들여진다 해도 그렇게 틀릴 것 같지는 않아요. 새로운 습관에 난 빠르게 익숙해졌다. 빠르게 적응해 갔다. 그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페이지인데, 그러니까 뽀네를 하고 엔테라르를 조심할 건 엔트라르로 착각하는 친구가 있는데 엔테라르입니다. 보고하다, 알리다, 누구에게. 그 다음에 엔테라르세 하면은 전치사가 뭐가 나와요? 대가 나와요. 보통 어떤 사실에서 게이아의 절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대 빼먹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아세구라르세가 나올 때도 전치사 대가 나오는데 이거는 확실히 약속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다르죠. 그죠? 자, 확인하다. 뭐뭐를 확인해라. 이때 전치사 대 다음에 게이아의 절이 나온다는 거. 엔테라르세와 똑같습니다. 전치사 대 다음에 게이아. 그 다음에 에스포르사르세 전치사 포르 이렇게 꼭 외워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코스툼브라르는 두 개가 해석이 저는 비슷해요. 그리고 뒤에 전치사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코스툼브라르 다음에도 아. 그 다음에 아코스툼브라르세 다음에도 전치사 아입니다. 그래서 익숙해지다. 새로운 상황에 익숙해지다. 새로운 상황에 적응이 빨리 되다. 새로운 상황에 길들여지다. 근데 이게 길들여지다가 아니라 길들이다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익숙해지다, 적응이 되다. 이거는 이제 앞에 있는 매가 나오니까 보통 제기대명사가 나오면 자동사처럼 해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길들이다는 좀 이상하고 길들여지다 아니면 익숙해지다, 적응이 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코스툼브라르 해서 제기대명사 빠지면 종종 뭐 한다, 뭐뭐 하는 게 습관이 되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잘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제 파일이 달라요.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네, 문제를 푸는 거고, 그러기 전에 미리 문제를 풀어오시고 그 다음에 해석 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는 게 효과가 큽니다. 아시겠죠? 네, 수고했어요.